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이랑 네. 어버이날까지 좀 잘 네네. 보내셨어요? 아, 네. 뭐 잘 하셨어요? 챙겼습니다. 어버이날에? 저 이제 책 쓰고 있잖아요. 네. 책을 이제 탈고를 했는데 네. 다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오. 어제 책 그 랩핑한 것까지 보고 네. 그거 때문에 정신 없었어요. 네. 진짜 무슨 그래도 다 쓰신 네. 거 아니에요? 다 썼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책 너무 기대돼요. 네. 나오면은 알았어요. 나오면은 사인해서 드릴게요. 네. 제가 사서 보겠습니다. 아, 네. 책 많이 관심 비싸요. 부탁드리고. 아, 그래요? 비싼데. 돈 모아야겠네. 한 푼, 두 푼. 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네. 또 IT의 신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맞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삼성과 하이닉스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하이닉스가 일단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의 3월 말부터 8단 HBM3를 납품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삼성은 엔비디아의 납품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근데 12단의 기대를 일단 많이 걸고 있기는 한데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떻게 돼요? 일단 이제 전체 HBM 점유율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한 50%, 삼성전자가 뭐 한 40%, 뭐 마이크로는 10% 언더 이 정도로 돼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착시죠. 사실은 실제로 HBM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금? HBM3하고 HBM3인 최첨단 제품이 제일 네네. 중요하잖아요. 레거시는 별로 안 중요하죠. HBM2이나 뭐 HBM2 같은 것도 별로 안 중요한데 네. 지금 그래서 하이엔드 쪽을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수율이 안 나와요. 품질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짜 뉴스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HBM3에 대해서 불량 나면 우리가 다 책임질게 라고 했다고 뉴스가 났는데 네.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뉴스가. 단독이었나요? 네, 단독이었는데 네, 아. 내려가는 거 보니까 요건 이제 뭐 팩트는 아직까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은 뭐 이제 그 기자도 뭔가 좀 네. 파악을 하고 썼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계약을 판을 짜고 있는데 삼성은 아무래도 뭔가 좀 추격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제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초강수까지 꺼낸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맥락을 그냥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율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럼 네. 삼성의 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이닉스에 비해서? 수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못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일단 연구 개발은 작년부터 잘 됐잖아요. 네. 뭐 계속 이제 연구 개발품들은 계속 내놨는데 아직도 결국,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납품이 안 됐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뭐 생산 수율이나 품질에서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차세대가 중요한데 12단 어쨌든 삼성이 뭐 먼저 했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엔비디아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차세대에서 그게 중요한데 네. 그래도 하이닉스일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일단 하이닉스는 5월 중에 12단 샘플 제공하고 네. 3분기부터 이제 양산 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거 우리가 개발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간 건 없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샘플 넘긴 그렇죠. 이제 뉴스 상태잖아요. 때문에 그쵸? 이제 헷갈리시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양산 들어간 건 아니에요. 개발한 거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한테 샘플 제공한 거죠. 그때 젠슨황이 GTC에서 뭐 어프로브도 했죠. 네. 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립 서비스다. 네.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해도 네. 실무 쪽에서 컨펌을 안 해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쇼를 잘하시네, 퍼포먼스를. 그런데 이제 그만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혼자 공급을 다 할 수도 없고 이제는 AI 가속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빨리 삼성전자가 수율이나 품질을 올려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체근하고 있는 거죠. 빨리빨리 좀 해줘.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 100명 규모의 이제 HBM3 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차세대 팀 HBM4 같은 경우는 300명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 5세대에서도 하이닉스가 앞서 HBM3까지는 네. 확실히 SK 하이닉스의 우위가 저는 예상이 되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이제 삼성이 그쵸.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은 HBM4에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 비웃는 거야? 아니
아니 워낙 저희가 또 삼성 주식 다 팔았어요. 아직 주주예요. 삼성 주주입니다, 네. 여러분. 악플 달지 마세요. 주주랍니다. 네. 피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향후 1년, 2년 안에는 쉽지 네. 않고 진짜 그러면 HBM4에서 삼성이 정말 엄청난 기술을 확보를 해서 판을 뒤집을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웃지 마요, 웃지 마. 네, 웃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웃음이 알았어요. 많은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네,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에서 웃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일단 HBM4에서는 네. 진짜 한번 뒤집어 보려고 이제 한번 큰 힘을 실어 보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삼성 화이팅. 화이팅. 어쨌든 지금 이렇게 HBM 시장은 뭐 하이닉스 그리고 뭐 삼성까지 분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론까지 이제 네. 세 명이서 분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이크론이 어떤 기사에서는 신형 HBM 뭐 기술력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을 뛰어넘었다라는 기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게 명확한 근거는 딱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HBM3 그러니까 HBM3는 지금 마이크론은 공식적으로 납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산을 태운 거고요. 오. 일단 삼성은 양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네네. 네,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HBM3 양산 들어가는 거는 기술 나름대로 확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뭔가 자기들의 성능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HBM3E 가지고 테스트했을까요? 하이닉스가? 아, 그 네, 전 그쵸. 걸로 한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의 HBM3를 어떻게 그때 확보했겠어요. 네네. 그게 2월인가 1월인가 그랬잖아요. 이게 한 번씩 더티 플레이 할 때, 네. 예, 아, 언론 플레이로 네, 약간? 언론 플레이 할 때 이제 좀 약간 더티하게 할 때 경쟁사 전 제품, 전 세대 제품 가지고 이제 자기들 신제품하고 비교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아. 반도체 업계에서는 네. 이제 그런 거라고 봐야죠. 네. 아, 정말 이 언론 플레이 기사들 때문에 이렇게 네. 소비자들은 참 헷갈린답니다. 사실 기자들도 이런 부분 좀 헷갈려 네. 하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무래도 보도 자료에서 음. 이야기하는 대로 주로 좀 많이 이제 기사를 갖다가 쓰니까. 쓰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근거가 있겠거니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 보면 이제 보통 PR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린다. 아, 그래서 PR이에요? 네, 그래서 PR. 네. 또 하나 배워갑니다. 네네. 네, 기사보다 좀 더 명확한 정보를 네. 알고 싶으시면 우리 IT의 신과 함께. IT의 신을 네. 보셔야 됩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누가 우위에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네. 결국은 하이닉스라고 손을 지금은 들어주신 거죠? 뭐 그렇죠. 이게 뭐 딱히 장단점이라고 할 건 없죠, 둘이 비교했을 때. 일단 이제 기술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기술은 MR 머프라는 기술이고요. 네.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기술이고요. 제가 이제 그 초코 케이크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카스텔로 창층 쌓아서 그 퐁듀 초콜릿에 푹 네. 담그면 이렇게 겉에도 코팅되고 사이사이도 다 들어가잖아요. 오. 그게 HBM의 MR 오. 머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삼성전자가 하는 거는 TC-NCF라고 해서 Thermal Compression Non-Conductive 필름인데 카스텔 하나 놓고 그러니까 반도체죠. 네. 카스텔 하나 놓고 필름 하나 깔고 네. 카스텔 하나 놓고 필름 하나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층층이 쌓는 거거든요. 퐁듀 없이. 퐁듀 없이. 네. 그래 이거는 이제 그 중간에 필름을 넣고 뭐 MR 머프 같은 경우는 그 카스텔 층 사이사이에 그냥 초콜릿으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고요. 네. 그걸 이제 언더필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고 삼성은 대신에 그 필름을 쓰는 거죠. 별도. 네.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좋습니다. 아이디어 좋아. 네. 비유까지 또 찰떡으로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기술 방식인데 네. 어쨌든 이제 뭐 이게 그러면 둘 기술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삼성은 이제 NCF 기술이 고단화 단을 쌓는 데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아니야 뭐 이런 우리도 고단화 쪽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MR 머프가 방열 성능이 좋아요. 반도체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열을 배출해 주는 게 MR 머프가 NCF 대비해서 한 40% 정도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더 뛰어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단수가 기존에 뭐 8단에서 12단, 16단으로 갈 때는 NCF가 더 유리해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삼성이 주장하는 거죠. 아, 삼성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단층을 많이 쌓을 때는.
그럼 어쨌든 HBM에서는 많이 쌓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점점 더 많이 쌓을수록? 일단 많이 쌓는 게 중요하고요. 많이 쌓아야지 이제 그 HBM의 용량이 커집니다. 아. 용량이 커질 수 있고, 어디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그 제덱이라는데 그 표준을 정하는 데서는 일단 네. 55단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 필드에서는 8단에서 12단 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특히나 12단에서 16단 과연 갈 수 있을까? 이 정도.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뭐 내년에 16단 이렇게 뭐 얘기 나오고. 16단 이제 일단 나오긴 하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HBM3에서는 16단이 어렵지 않을까. 아. 네, HBM4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아파트는 계속 높게 지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HBM은 이 층수는 그 높이는 똑같은데 네. 층수만 늘려야 돼요. 그러면 그니까요. 네, 더 그 웨이퍼가 얇게. 훨씬 얇아져야 돼요. 지금도 종이보다 얇은데 네. 더 얇아지면 이게 구겨지고 바스러지고 장난 네네.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4세대 하고 있고 5세대도 양산을 뭐 시작했고 네. 6세대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가 빠른 거니까 어디까지 양산이 조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네네. 어디까지 좀 그 차세대 개발이 좀 진행이 된 거예요?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 다 당초 로드맵을 굉장히 앞당기고 있어요. 네네. 일단 HBM4 양산 스케줄이 원래는 내후년 정도라고 보고 있었는데 내년 하반기에 이제 양산하겠다고 SK 하이닉스가 이야기했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이 더 급해요. 그쵸. 네, 굉장히 급해요. 네네. 왜냐하면 AI 가속기 수요는 너무 확실한데 지금 그동안에는 병목이 TSMC의 코어스라는 그 파운드리가 병목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풀렸어요. 그래서 TSMC가 캐파 증설했고 그리고 인텔이 일부 물량을 또 이원화했잖아요. 그리고 삼성도 그거 iCube 가지고 3원화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여기는 좀 풀리는데 이제는 HBM이 병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캐파 증설해라, 많이 해라, 차세대 제품 빨리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도 열심히 해볼게, 라고 하는데, 저게 과연 될지, 네. 공급이 원활하게 될지 걱정이죠. 그쵸.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캐파 계획을 올해 3배 증설하기로 했고요. 내년에 2배 증설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3배, 내년 2배 하면 6배 총 네. 늘어나죠.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내년 말까지 6배가 캐파가 늘어나요. 말이 돼요? 와, 이거 공급 과잉 아니냐 걱정하죠. 네. 그러면 현재 월 한 40에서 45K, 4만 장에서 4만 5천 장 정도가 현재 캐파거든요. 그러면 대충 때려도 내년에 24만 장까지 늘어나죠. 와, 24만 장에서 HBM이 쏟아지면 공급 과잉 아니야? 라고 하는데 수율이 안 나올 겁니다. 아, 수율 때문에? 네, 수율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삼성은 그렇게 6배까지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고. 네. 하이닉스는 어떤 하이닉스는 일단 올해 2.5배까지 이야기했고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년은 좀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화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올해 물량, 생산한 물량하고 내년 생산할 물량까지는 예약 판매 끝나, 솔드아웃. 네, 삼성은 일단 올해 거는 대충 고객사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고객사는 엔비디아는 아닐 것 같아요. 네, AMD 같은 업체들일 것 같고, 그리고 내년 거는 협의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일단 내년은 없고. 또 그것도 공급 과잉 때문에 조금 늦추는 걸까요? 지금은 말을? 뭐 사실 공급 네. 과잉 이야기하기에는 네. 좀 섣부르고요. 아. 일단은 지금은 이제 HBM 쇼트지. 네네. 지금 HBM의 시간입니다. 네. HBM의 시간이고 한국 메모리의 시간이에요. 네. 지금은. 네. 5월은. 그리고 올해까지 어쨌든 네.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네네, 하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수율은 또 하이닉스가 훨씬 좋고. 네네. 일단 수율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우리가 또 검사 장비 쪽 기업들을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이제 검사 장비 그런 기업들 우리가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 기업들이 잘하죠. KLA나 네. 한국엔 수혜볼 기회가 온투 없을까요? 이노베이션이나 캠텍 같은 회사들이 네. 찐 수혜주고요. 사실 네, 그 회사들이 되게 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보자 그러면 뭐 국내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뭐 넥스틴,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 뭐 이런 회사들 이제 그리고 인텍 플러스 이런 회사들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찐 수혜주는 미국입니다. 미국 기업이다. 현실이죠, 사실 뭐 그쵸. 애석하지만. 네. 네, 그럼 수율 말고도 HBM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키워드 보자면은 뭐 하이닉스가 TSV랑 본딩을 좀 네.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도 미국 기업이 더 강한가요?
일단 TSV는 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웨이퍼에다가 식각으로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구리를 채우는 건데요. 네. 거기는 미국의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네. 그쪽에 이제 사실 국내수에는 CMP 쪽에 이제 화기계적 연마 쪽에 슬러리 하는 뭐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정도가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 네. 사실 본딩은 한미 반도체가 탑 먹었죠. 세계에서. 그래서 시총이 10조가 넘어간 겁니다. 13조 막. 네, 13조, 15조 찍고 내려왔죠. 네. 그러면은 찐 수혜주 여쭤보려고 했는데 역시 한미반도체인가요? 아니 그게 뭐 이거 이제 밸류를 떠나서 네. 일단 세계에서 탑 먹은 건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밸류가 그럼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기업들 뭐 네. 있을까요? 지금 봐도 될 만한 기업들. 네. 일단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 뭐 한미 반도체 계속 그냥 좋은 회사고요. 네. 이제 근데 밸류 가지고 이야기할 건 없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업사이드가 있는 회사들은 네. 검사 장비, 기판 쪽에 검사하는 기가비스 같은 업체들, 아,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인데 제우스라는 회사가 네. 기존에는 전공정 쪽에 주로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 어드밴스드 패키징, HBM 쪽으로 세정 장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 쪽에 올해 신규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후공정 세정 쪽이 한 750억에서 1000억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좀 업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AI 쪽에서 계속해서 AI PC가 지금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M4 공개했는데 정말 칩 잘 나왔고,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AI PC 쪽이잖아요. 그러면 AI PC의 칩셋이 좋아지면 기판도 고도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심텍이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내 수혜주들 몇 가지 알려주셨어요. 일단 HBM은 저희가 이제 삼성하이닉스 다 공급이 계약된 상태이고, 근데 HBM 가격도 같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얼마나 더 오를까요? 지금도 비싸긴 한데. 일단 그동안의 시장 조사 업체들은 일반 DDR, 그러니까 D램에 비해서 HBM의 프리미엄이 네. 그동안에는 뭐 5배, 많게는 8배까지 됐어요. 그럼 비트당 단가가 만약에 뭐 D램이 1불이면 HBM은 뭐 8불? 5불, 8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팔면 50% 이익 남고. 대박이죠. 미쳤어. 수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그니까요. 수율 70%인데도 이익률이 50%씩 남은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축소될 거다. 뭐 한 이제 3배까지 축소될 거다라고 대부분 봤어요. 공급이 많이 되니까. 네. 근데 공급이 잘 안 되죠. 수율이 네. 낮으니까. 그래서 트렌드포스에서 내년에 5에서 10% 오히려 더 올라갈 거야. 오히려? 네, HBM 그 프리미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D램은 뭐 올라가진 않겠죠. 이제 D램은 요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레거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렇게 돼버렸어. DDR5가 네. 첨단 칩이거든요. 네. 네, 범용일 뿐이죠. 근데 요즘에 그냥 싸잡아서 레거시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렇게까지 위상이. 시장의 인식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은. 네. HBM이 대세긴 하죠.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렇게 5에서 10% 가격이 더 올라간다, HBM이. 그러면은 뭐 당연히 삼성 하이닉스 실적도 더 좋아지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이제 매출 기여도도 많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공급 기준으로 보면 보통 반도체는 비트당 단가를 많이 따지잖아요. HBM이 D램에서 차지하는 비트당 그 비중은 작년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올해가 한 5%. 진짜 얼마 안 되죠. 왜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전체 D램에 비해서는 이 공급 기준으로는 네. 되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10% 정도 점점 됩니다. 늘어나고 네. 있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금액 기준으로 해볼까요? 음. 금액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한 10% 초중반, 네. 올해 20%, 아, 내년에 30%. 점점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 비싼 거예요. 가격으로. 네, 가격이 비싸니까 공급 기준으로는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네네. 가격 기준으로는 조만간 절반 수준까지 갈 수 와, 있습니다. 몇 년.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지를 하는 프리미엄이 거구나.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막 열심히 뭐 저기 그 어떤 뭐 중저가 브랜드 가방 많이 만들어봐야 네. 샤넬백 그냥 몇 개 만들면 매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처럼 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HBM 쪽에서는 박리담회가 아니라 고급을 좀 팔아야 된다. 명품입니다. 네, 명품.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라는 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안 돼요. 그러니까 PPAC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 파워, 에어리어, 그리고 코스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AI 쪽에서는 코스트가 거의 무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프리미엄 주고 사니까.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우리 반도체가 성능이 5배 좋은데 너 7배 가격 주고 살래? 안 사요? 예전에 안 샀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AI 때문에 그렇죠. 삽니다. 네. 그런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런 AI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탑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향 비중이 높은 게 제일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하이닉스가 더 많이 계약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인가요? 그러면?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물량이 미미하죠. 네. 거의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는 AI 사이클에서 엔비디아와 친구들. 네. 네,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네. 국내 친구들은 누구죠?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한미반도체. 그죠? 그리고 대만에는 TSMC. 그리고 일본에는 디스코, 네덜란드 베시.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주도해 왔는데 네. 근데 지금 5월 22일자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시장 색깔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의 사이클이었는데,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나 다른 쪽으로 좀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엔비디아와 친구들의 주가 흐름.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알 수가 없죠. 조심스럽게 예상하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네. 되게 잘 끌어내는 것 같아. 왜 스마트해졌지, 이 사람이? 저는 실적 발표 전까지 약간 좀 약한 조정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반등하는 게 좋은 그림이고요. 오히려 막 실적 발표 전에 막 반등해 있다가 네. 막상 실적 나왔는데 훅 빠지면 이게 저 안 좋다고 봐요. 그래도 미장이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되게 네. 그런 거죠.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는 당연히 실적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저도 알고 세영 씨도 알아요. 네, 잘 나올 거 알아요. 알죠. 네. 그러니까 기대치 그러니까. 높은 게 엔비디아 지금 주가의 가장 큰 적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기대치가 좀 쿨다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쿨다운 돼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더 좋네? 이게 더 좋은 거죠. 맞아요, AI 맞아요. 사이클 입장에서는. 근데 기대치가 막 이만큼 가 있는데 야, 그쵸. 엔비디아가 AI에서 뭘 더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지난 분기 실적 성장률, 제가 성장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주가는. 네, 당연히 성장하는 거예요, 당분간. 근데 성장률이 꺾이면 이게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렇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날, 그리고 기점으로 좀 변곡점이 생길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삼성과 하이닉스 경쟁이었으니까 만약에 뭐 주가 매력도, 좀 투자 매력도 측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기업이 있을까요?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요? 네. 투자 매력도로 보면 아직까지 가격이 싸고 업사이드가 있는 삼성전자가 더 낫죠. 오, 지금까지 어쨌든 하이닉스 칭찬이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항상 업황에 대한 설명하고 주가에 대한 설명을 분리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반도체라는 거는 지금 업황이 아니라 9개월 뒤에 업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반영을 하니까. 예. 그럼 당연히 지금 업황 이야기 들으면 하이닉스가 제일 좋죠. 근데 9개월 뒤에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낫죠. 제가 왜 이렇게 나가면 네. 저 친구는 항상 삼성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삼성 주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거의 오히려 없죠. 좋다고. 네, 삼성은 오히려 지금 기회다라고 계속 6만 원, 7만 원대부터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당연히 전 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만 그거는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도 어쨌든 지금도 좋다. 네. 네, 좋습니다. 주가적으로. 네. 주가적으로. 네. 네. 펀더멘탈 쪽으로는 하이닉스가 제일 하이닉스. 좋은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됐다는 거죠. 네. 맞아요. 다 아니까. 나도 알고 세영 씨도 알죠. 네. 네. 아,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네요. 네. 네, 이렇게 저희 또 삼성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주가적으로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삼성과 하이닉스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저희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